엄마와 아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경우에 대개 아이들 훈육 문제로 이 부모들 간에 그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대하는 방식하고 엄마 아빠가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때에 이런 일관성이 없다거나 또 엄마 아빠의 그 자녀의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야단치는데 아빠는 야단치지 않고 그걸 감싼다거나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뭔가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래서 일관되게 꾸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고요. 꾸중은 간결하고 짧을수록 좋아요. 이 꾸중하는 말이 길고 복잡해지면 짜증스러워져요. 아이고 또 저놈의 잔소리로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꾸중은 아이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좀 명확하고 구체적이면서 아주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너는 얘가 왜 그러니? 말도 잘 안 듣고 시키는 일도 안 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이러면 얘가 지금 뭐 때문에 혼나는 것인지 뭘 꾸중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철수야 너 숙제 아직도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숙제 안 했단 말이지. 숙제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한 거. 이게 이제 뭐가 자기가 잘못된 것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또 꾸중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꾸중하는 것이 좋다. 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꾸중을 하다 보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또 자칫 화풀이로 끝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꾸중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꾸중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고요. 또 뭔가 아이의 사소한 일을 막 침소봉대해서 장황하게 꾸중하는 일은 이렇게 삼가해야 됩니다. 친구와 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한 아이에게 야, 이 깡패 같은 놈아, 너 왜 친구를 때리고 그러냐? 아주 죽여버리지 그랬어? 이런 거는 아이고 친구가 다투다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만 이 일을 막 침소봉대해서 뭐 어떻게 막 장하게 얘기하면 이런 그 꾸중은 역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결하게 꾸중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꾸중을 할 때는 꾸중을 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 개입되기 마련이에요. 뭔가 화가 나고 어떤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래서 자녀를 야단치게 되는데 이때 그 감정을 폭발시키면 앞에서 얘기한 꾸중의 본래의 그 속의 목적인 어떤 그 징계 방지 차원이 아닌 개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냉정하게 꾸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감정 조절의 원칙이에요. 이 감정을 실은 꾸중은 자칫 화풀이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 표현은 이것이 아이를 압도함으로써 오히려 아이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정신의생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감정이 지나쳐서 또 감정이 크게 일어나서 이런 감정에 대한 그 컨트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좀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뭔가 잘못된 행동을 이것이 잘못됐다. 왜? 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하되 이런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대안 제시의 원리예요. 이런 대안을 제시할 때는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떠들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 떠들지 마 이 말보다는 조용히 해. 동생 때리지 마 이거보다는 동생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말로 해봐. 졸지 마라. 나가서 세수하고 오너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감이 훨씬 적어져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 반대되는 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뭐뭐 하지 마 이 말보다는 엄마는 아빠는 우리 영순이가 이래 해줬으면 참 좋겠어. 이게 부모가 원하는 바를 제시해 줘야 얘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